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윤석열이 항명했다 이 얘기가요. 지난주에 당정청에서 일제히 거역했다, 유감이다, 항명했다, 징계 검토를 좀 알아보시오. 이런 등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말을 지났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김민지 기자, 오늘도 윤석열이 항명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사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더 얘기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란다라고 지시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 메시지 이전에 보낸 문자가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냥 둘 수는 없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요, 여전히 이 인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태도를 항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드리는 얘기가 상식에 부합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그거 안 한 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교만입니다. 좋게 말하면 교만이고 정확히 말하면 항명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찰과 징계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세요? 감찰과 징계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건 아마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감찰을 먼저 시작을 하겠죠, 하면은. 하지만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상황을 사안이죠. 봐서. 항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항명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맞아요. 네, 항명이 맞다. 서론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징계 카드까지 꺼내들까요? 추 장관이 A 변호사, 검찰국 출신의 A 변호사는 추 장관이 당일 대통령 재가를 받으려 청와대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던 점도 윤 총장에게 단순 통보만 하려 한 의중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왜 추 장관이 4시까지 법무부 청사에서 기다리다가 윤 총장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자 바로 청와대로 달려갔고 문재인 대통령의 허락을 득한 이후에 저녁 7시 반에 그냥 인사 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윤 총장한테 아침 10시 반까지 인사의 개최 30분 전에 오라고 한 것은 그냥 단순 통보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B 대검 간부 적극적 의견 개진을 위해 인사안 요청했는데 어떻게 그게 직무태만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총장이 장관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건데요. 우리 오평론가 보시기에도 진짜 윤석열 총장이 항명했다라고 보세요? 글쎄 항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의견 개진을 별로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30분 만에 대통령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안 받으려고 기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전에도 시간이 있었고 그전에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날 하루만으로 30분 만에 작성해서 대통령 찾아간 거 아니거든요. 그전에 추미애 장관이 6시간 동안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또 조선시대도 아니고 굳이 만나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인사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화나 다른 걸로도 분명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 개진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섭섭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예, 조금. 네. 우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본회의장에서의 문자 메시지 보고 정말 또 놀랐어요. 한번 또 몰라봤어요? 완전히 요새 조선시대 사극 보는 기분이죠. 네. 이 우리 예전에 사극 여인천하 이런 거 보면 그냥 둘 수는 없지요.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찍어내야 합니다. 찍어내야 네. 합니다. 그거 계속 사극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시대 사극이에요.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도 하고 엄히 다스려야 한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항명하지 말고 순명하라고 했어요. 순명. 순명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받든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하늘입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려다 보니까 온갖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정 의원님.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모든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명을 내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것을 검찰총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검찰에 대한 인사와 감찰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뿐이고요. 검찰의 사무를 총괄하는 거는 누구냐면 검찰총장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관계를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면 만약에 감찰을 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런데
인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이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이거는 검찰총장의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의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지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글이 하나 올라왔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인사권이 단행된 이후에 윤석열 그 수사팀을 뭔가 인사권으로 해체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그래요? 올라왔습니다. 지난 6일에 올라온 게시물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해봤더니 14만 9,663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시 기준인데 그새 또 더 늘어났네요? 네,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팀을 해체하지 말아주십시오. 청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참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15만 소식입니다. 가까이 된다 이거죠 지금? 네. 저거는 뭐 청와대 답변 기준은 무난히 통과하겠네요. 한 달 내에 20만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 내놔야 되거든요. 벌써 뭐 지금 이게 언제 게시된 거예요? 지난 6일에 게시된 그러면 뭐 글입니다. 벌써 지금 한 일주일 만에 15만인데요. 뭐 한 달 뭐 다 채우면 저거 몇 명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늘어나겠죠.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고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 네. 예. 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 지금 끓고 있다는 것이고 예. 검찰은 지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실체적 진실의 규명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권의 수호자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청와대와 여당이 망각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인권 강조를 하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피의자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은커녕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예. 자, 윤석열 검찰총장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윤 총장의 목소리가 아마 차례로 아마 쭉 나올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늘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과거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대검 구내식당을 찾을 때 뒤에 보좌하던 인물이 바뀌어 있죠. 오늘자로 그대 검사장급 인사가 쫙 다 간부들 인사가 났잖아요. 지난 10일 그러니까 인사가 오늘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오찬 때 윤석열 총장 뒤를 따르던 사람 강남일 대검 차장인데 오늘은 보니까 바뀌어 있네요. 예, 구본선 대검 차장이 윤 총장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인사입니다. 오늘자. 쭉 다 이제 인사 발령이 오늘자로 났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김민지 기자,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죠? 저도 여기 우리 회사 앞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나와봤는데 굉장히 시끄럽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론이요. 그야말로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검찰이 인사를 두고요. 추미애 장관에 반대하는 쪽.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쪽 이렇게 목소리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적법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32명을 숙청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시부터 이 광장 저쪽에서는 좌파들이 추미애를 지지하고 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토요일 그저께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광화문 광장은 지금 벌써 조 전 장관 이거 논란이 불거진 지 얼마입니까?
여전히 광화문 광장은 하나가 아니라 둘로 여전히 쪼개져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군요. 자, 김민지 기자. 그저께 말이에요. 광화문 광장만 시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서초동도 좀 시끄러웠죠? 네, 서초동에서는 그동안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을 높이는 시위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초동 집회에서는 이번에 물러나게 된 검찰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집회 영상을 보시고 계시지만 뭐 촛불 같은 불빛을 들고 이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검찰 청사 외벽에 레이저로 문구를 좀 쏘아서 하나는 뭐 부산행이다, 하나는 제주행이다. 이번 검찰 인사의 내용을 뭐 얘기하면서 실명도 거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직접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죠? 공수처 수사 대상자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곳에 어떤 메시지가 오늘 새겨질지 준비됐으면 메시지 쏴주세요. 하나는 부산행, 하나는 제주행. 한동훈, 윤석열. 함께해서 걸어오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신뢰도가 가장 바닥인 집단 조직이 어디입니까? 윤석열. 자, 한동훈마 뭐 이런 거 들으셨죠? 지난주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외쳤던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타깃은 윤석열 측근의 한동훈, 박찬호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 12일 추미애 장관이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는 사전 승인을 받고 하세요. 이렇게 검찰에 특별 지시를 내렸죠. 대검 관계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윤 총장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수사팀이 지금 다 와해가 됐으니까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한동훈, 박찬호 전 부장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저 위에 특별 지시 내용은. 법무부가 휘신같이 알고 선제 조치에 나섰다. 추 장관이 윤 총장 핵심 참모를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는 문에다가 못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거 도대체 윤 총장한테 수사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 의원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수사를 하는 개별 검사에 대해서 뭐 찍어내야 하고 방패하라고. 방패.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모든 판단 기준이 아까 김동진 부장판사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의 충성을 하는 맹신적인 사고를 하니까 시민으로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고 그것이 집단을 모여가지고 타법적 판단이나 수사도 다 진영의 이익에 종속돼야 된다.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진영에 불리하면 방패고 자기 진영에 불리하면 좌천시키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권력의 행사냔 말이에요. 우선 추미애 장관이 검찰이 수사 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 받아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허락받고 해라. 네. 문무일 검찰총장 때 가령 강원랜드 수사팀을 구성했죠? 이거 법무부 장관에게 허락 안 받습니다. 검찰에서 수사에 필요할 때 구성하는 것 검찰총장의 직권이에요. 이런 직권을 침해하는 것 무엇으로 침해합니까? 법으로도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직권 남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좀 행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 부장이 부산고검 차장을 갔다. 이러지만 대한민국 검사요? 2,000명입니다. 2,000명? 예. 검사가 범죄를 지나쳐서 검사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한동훈 전 검사가 대검을 떠났지만 다른 사람이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눈여겨보는 게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이에요. 자, 2007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윤재라는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 이 건설사의 비위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청와대 바로 옆에서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수사를 한 게 부산지검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윤재 의전 비서관이 구속된 것은 물론이고 간에 이 당시에 현역 국세청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정윤재 게이트. 이거 수사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검사요? 한동훈 검사가 이 팀에 있었어요. 가장 돌파력을 발휘했고 그것 때문에 요직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 가게 됐습니다. 부산고검 슬퍼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부산고검처장 같은 경우에 10여 년 만에 부산 가게 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부산이 어딥니까? 바로 친문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입니다. 허허, 의미심장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 얘기까지 해봤습니다.